저는 올해 60이 된 평범한 가정주부입니다. 남편은 중소기업에서 30년 넘게 성실히 일했고 저는 아이들 키우느라 파트타임으로만 일했죠. 그렇게 큰 욕심 없이 살아온 저희 부부에게 아들은 정말 자랑스러운 존재였습니다. 아들 민준이는 올해 35입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대기업에 입사한 게 벌써 8년 전이에요. 입사 초반부터 정말 악착같이 모았죠. 회식도 꼭 필요한 것만 가고 옷도 몇 벌 돌려 입고 차도 안 사고 대중교통만 이용했습니다. 친구들이 해외여행 가자고 해도 거절하고 월급이 들어오면 바로 적금부터 부었어요. 저희가 보기에도 안쓰러울 정도로 절약하며 살았습니다. 그렇게 8년을 모았어요. 중간중간 보너스며 성과급까지 하나도 안 쓰고 모두 통장에 넣었죠. 그리고 드디어 올해 초에 경기도 신도시에 있는 아파트를 매매했습니다. 전용 면적 59제곱미터짜리 중소형 아파트였어요. 강남 같은 곳도 아니고 그냥 평범한 신도시의 평범한 아파트였습니다. 하지만 민준이에게는 8년 노력의 결실이었죠. 아파트 가격은 4억 5천이었습니다. 민준이가 모은 돈이 2억, 그리고 은행 대출을 2억 5천 받았어요. 등기는 당연히 민준이 단독 명의로 했습니다. 민준이가 혼자 힘으로 번 돈으로 산 집이니까요. 집 계약하고 나서 민준이가 저희한테 전화했을 때 목소리가 떨리더라고요. 엄마, 나 드디어 집 샀어.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아들의 목소리에서 벅찬 감정이 느껴졌습니다.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8년 동안 친구들 만나서 놀지도 못하고 연애도 제대로 못하면서 모은 돈이었거든요. 남편도 옆에서 눈시울을 붉히며 잘했다. 우리 아들이라고 했죠. 그런 민준이에게 여자친구가 생긴 건 3년 전이었습니다. 같은 회사 동기인 지연이라는 여자였어요. 민준이와 같은 해에 입사해서 같은 부서에서 일하다가 자연스럽게 가까워졌다고 했습니다. 지연이도 성실하고 착한 아이더라고요. 민준이가 몇 번 집에 데려왔을 때 봤는데 예의도 바르고 말도 조리 있게 잘했어요. 키도 크고 외모도 단정했습니다. 무엇보다 민준이를 대하는 태도가 진심 어린 게 느껴졌죠. 민준이도 지연이를 정말 좋아하는 게 보였어요. 지연이 이야기만 나오면 얼굴에 웃음이 번졌거든요. 저희 부부는 속으로 이 아이가 우리 며느리가 되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3년을 연애하면서 두 사람은 점점 더 가까워졌어요. 올해 들어서는 자연스럽게 결혼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민준이가 집도 마련했고 두 사람 다 대기업에 다니며 안정적인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지연이도 직장에서 인정받는 직원이라고 했어요. 두 사람 모두 커리어도 탄탄하고 경제적으로도 안정적이었습니다. 결혼하기에 이보다 좋은 조건이 어디 있겠어요. 민준이가 어느 날 저녁 저희 집에 와서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저 지연이랑 결혼하려고요. 남편이 그래, 좋은 아이니까 우리도 찬성이다라고 했죠. 저도 지연이 정말 괜찮은 아이더라. 잘 만났다고 말했습니다. 민준이 얼굴에 환한 웃음이 번졌어요. 그리고 그럼 상견례 한번 해야 하지 않을까요? 라고 했습니다. 저희는 흔쾌히 그러자고 했죠. 며칠 후 민준이가 지연이 부모님과 날짜를 조율해서 상견례 날짜를 잡았습니다. 시내에 있는 괜찮은 한정식 집으로 정했어요. 상견례까지는 보름 정도 남았었습니다. 그 보름 동안 저는 계속 설레고 기대됐어요. 드디어 우리 아들이 결혼을 하는구나, 예쁜 며느리를 맞이하는구나 하는 생각에 기분이 좋았습니다. 남편도 지연이 부모님은 어떤 분들일까 하며 궁금해했어요. 민준이는 지연이 아버지가 회사원이고 어머니는 전업주부라고 했습니다. 저희와 비슷한 처지더라고요. 그래서 더 마음이 편했습니다. 비슷한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이 만났으니 서로 이해도 잘 될 거라고 생각했죠. 상견례 며칠 전 저는 입고 갈 옷도 새로 샀습니다. 첫인상이 중요하니까 단정하면서도 품이 있어 보이는 옷으로 골랐어요. 남편도 양복을 새로 맞췄습니다. 민준이는 엄마, 아빠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라고 했지만 저희는 최선을 다하고 싶었어요. 우리 아들의 인생에서 중요한 순간이니까요. 드디어 상견례 당일이 왔습니다.
저희 부부는 일찍 준비를 마치고 약속 장소로 향했어요. 가는 내내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식당 입구에서 민준이와 지연이가 저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지연이는 연한 베이지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는데 정말 예뻐 보였습니다. 민준이 옆에 서 있는 모습이 그림 같았어요. 어머님, 아버님 오셨어요? 지연이가 밝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저는 지연이의 손을 잡으며 그래, 예쁘게 입었네라고 했죠. 잠시 후 지연이 부모님도 도착했습니다. 예비 박갓사도는 키가 크고 인상이 온화해 보였어요. 예비 안사도는 깔끔하게 차려입고 계셨는데 표정이 약간 굳어 보이긴 했지만 처음이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서로 인사를 나누고 자리에 앉았어요. 민준이와 지연이는 나란히 앉았고 양가 부모님들이 마주보고 앉았습니다. 처음에는 날씨 이야기, 식당 찾아오기 힘들지 않았는지 같은 가벼운 대화를 나눴어요. 예비 박갓사돈이 민준이가 정말 착하고 성실하다고 우리 지연이가 늘 이야기하더라고요라고 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기분이 좋았어요. 식사가 나오고 분위기는 점점 부드러워졌습니다. 음식도 맛있었고 대화도 자연스럽게 이어졌어요. 예비 안사돈이 민준이 어머님은 일을 하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아이들 키우느라 파트타임으로만 했어요 라고 대답했죠. 예비 안사돈도 저도 지연이 키우느라 집에만 있었어요 라며 공감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후식으로 커피가 나왔어요. 이제 슬슬 본격적인 이야기를 나눌 시간이었습니다. 커피를 마시면서 분위기는 여전히 좋았습니다. 예비 박갓사돈이 이제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 이야기를 해볼까요? 라고 말문을 열었어요. 저희 부부도 고개를 끄덕였죠. 남편이 두 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라고 물었습니다. 예비 안사돈이 저희야 당연히 좋죠. 민준이가 워낙 좋은 아이라고 지연이가 늘 이야기했으니까요. 라고 했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민준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제가 신혼집은 준비해뒀으니까 양가에서 너무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민준이는 정말 배려심 깊은 아들이에요. 상대방 집안이 부담스러워할까봐 먼저 이렇게 말한 거죠. 저도 그래요. 민준이가 집은 마련했으니까 혼수 준비는 편하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라고 거들었습니다. 예비 박갓사돈이 아 그래요라고 했는데 목소리 톤이 미묘하게 변한 게 느껴졌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비 안사돈의 표정이 순간 굳어지더니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물었어요. 그 집 명의가 어떻게 되나요? 갑작스러운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잠깐 당황했어요. 왜 갑자기 명의를 물어보시는 걸까 싶었죠. 민준이는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제 단독 명의인데요. 그 순간 예비 안사돈과 예비 박갓사돈이 서로 눈빛을 교환하는 게 보였어요. 뭔가 이상한 기류가 흘렀습니다. 예비 박갓사돈의 미간이 살짝 좁혀졌고 예비 안사돈은 입술을 꾹 다물었어요. 저는 불안한 예감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왜 저렇게 반응하시는 걸까요? 예비 박갓사돈이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요즘 시대에 신혼집을 단독 명의로 하는 건 좀 그렇지 않나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뭐가 그렇다는 건지 이해가 안 갔어요. 남편도 옆에서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신가요? 예비 박갓사돈이 테이블에 팔을 올려놓으며 말했습니다. 결혼하면 공동재산 아닙니까? 처음부터 공동명의로 해주는 게 맞죠. 공동명의라는 단어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민준이가 8년 동안 혼자 모은 돈으로 산 집인데 공동명의를 하라고요.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도 난감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민준이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지연이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집은 민준이가 혼자 힘으로 마련한 집인데요. 8년 동안 아끼고 절약해서 모은 돈이에요. 예비 안사돈이 약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래도 결혼하면 다 같이 쓸 집 아닌가요?
우리 지연이도 결혼하면 살림하고 애 낳고 키우면서 경력 단절되는데요. 집 하나 공동명의 못 해주나요? 경력 단절 이야기가 나오니 할 말이 막혔습니다. 물론 여자가 출산하고 육아하면서 경력에 공백이 생기는 건 사실이죠. 하지만 그게 민준이가 8년 동안 모은 돈과 무슨 상관인가요? 남편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물론 결혼 후에 함께 생활하면서 공동으로 재산을 만들어가는 건 당연하죠. 하지만 결혼 전에 민준이가 혼자 마련한 집까지 명의를 바꿔야 하나요? 예비 바깥사돈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요즘 시대에는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신혼집은 부부 공동 명의로 하는 게 상식이에요. 상식이라는 단어에 저는 기가 막혔어요. 언제부터 그게 상식이 됐나요? 저희 세대에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거든요. 민준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공동 명의는 결혼 후에 같이 대출 갚으면서 생각해 보려고 했어요. 지금 대출도 2억 5천이나 남아있고요. 민준이의 말은 합리적이었습니다. 결혼 후에 함께 대출을 갚아나가면서 자연스럽게 공동재산이 되는 거죠. 하지만 예비 바깥사돈은 고개를 저었어요. 그럼 우리 지연이 보장은 뭐가 있나요? 만약에 말이죠. 만약에 두 사람이 헤어지게 되면요. 헤어진다는 말에 저는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결혼도 하기 전에 헤어지는 이야기를 왜 하시는 거죠? 저는 참지 못하고 말했어요. 결혼도 안 했는데 벌써 헤어지는 이야기를 왜 하십니까? 제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습니다. 예비 안사돈이 제 말에 발끈했어요. 요즘 같은 세상에 대비를 안 하면 어떡하냐는 거죠. 여자가 바보같이 아무 보장도 없이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바보같이라는 표현에 저는 기가 찼습니다. 민준이와 결혼하는 게 바보 같은 일인가요? 테이블 위의 분위기는 급격히 얼어붙었어요. 아까까지만 해도 화기애애했던 분위기가 싹 사라졌습니다. 예비 바깥사돈이 말했어요. 우리가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게 아닙니다. 요즘은 다 이렇게 해요. 신혼집은 공동 명의로 하는 게 당연하죠. 저는 숨이 막혔어요. 민준이가 8년 동안 친구들 만나지도 않고 여행도 안 가고 옷도 안 사 입으며 모은 돈인데요. 그걸 결혼한다고 바로 공동 명의로 해주는 게 당연하다고요. 민준이 표정을 보니 상처받은 게 느껴졌습니다. 지연이는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왜 지연이는 아무 말도 안 하는 걸까요? 본인 생각은 어떤 건지, 부모님 말에 동의하는 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예비 안사돈이 다시 말했어요. 민준이 어머님, 아버님도 이해하셔야죠.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요. 우리 지연이 보호하는 게 부모돌이 아니겠어요? 보호한다는 말에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민준이한테서 지연이를 보호해야 한다는 건가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여기서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안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남편이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진정하라는 의미였죠.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최대한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저희도 민준이가 고생한 걸 알기 때문에요.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예비 바깥사돈이 팔짱을 끼며 말했어요. 고생한 건 우리 지연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연이도 직장 다니면서 열심히 살았어요. 물론 지연이도 열심히 살았겠죠. 하지만 민준이는 8년 동안 집을 사기 위해 모든 걸 포기하고 살았어요. 그게 똑같은 건가요? 식당 안의 공기는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누구도 선뜻 입을 열지 못했어요. 예비 바깥사돈이 테이블을 손가락으로 톡톡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결혼이라는 게 말이죠.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두 집안이 합쳐지는 거예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민준이 재산을 나눠줘야 한다는 이유가 될까요? 예비 바깥사돈이 계속 말을 이었어요. 결혼하면 어차피 공동재산입니다. 법적으로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왜 등기에는 민준이 이름만 올라가 있어야 하나요? 처음부터 공동명의로 해주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저는 속으로 답답했어요. 법적으로 공동재산이 되는 것과 등기를 바꾸는 건 다른 문제잖아요. 남편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혼인신고를 하면 법적으로는 공동재산이 되는 거니까요. 굳이 등기까지 바꿀 필요가 있을까요? 예비 안사돈이 바로 받아쳤어요. 법적으로만 그렇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나요? 등기에 이름이 올라가 있어야 진짜 본인 재산이죠. 서류상으로만 공동재산이라고 하면 무슨 소용이에요?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답답했어요. 민준이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저도 결혼 후에는 함께 재산을 만들어갈 생각입니다. 대출도 같이 갚아나가면서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공동재산이 되는 거 아닌가요? 민준이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났어요. 하지만 예비 안사돈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게 아니라요. 우리 지연이도 결혼하면 집안일하고 애 낳고 키우고 해야죠. 그러면서 회사 일도 병행해야 하고요. 그런데 진명이는 민준이 혼자 가지고 있으면요. 우리 지연이는 뭐가 되는 겁니까? 예비 바깥사돈이 거들었어요. 맞습니다. 여자가 결혼하면서 잃는 게 얼마나 많은데요. 출산 휴가 들어가면 승진해서 밀리고요. 육아 때문에 야근도 못하고요. 그러다 보면 경력이 끊기는 거죠. 그런데 집 하나 공동명의 못 해줍니까?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물론 여성이 결혼과 출산으로 경력에 타격을 받는 건 사실이에요. 그건 사회 문제이기도 하죠. 하지만 그게 왜 민준이 책임이 되는 건가요? 민준이가 8년 동안 모은 돈을 왜 당연하게 나눠야 하는 건가요? 예비 안사돈이 목소리를 더 높였습니다. 솔직히 말해서요. 요즘 시대에 단독 명의로 신혼집 준비하는 남자가 어디 있어요? 다들 공동 명의로 해주던데요. 저는 그 말이 사실인지 궁금했어요. 정말 요즘은 다 그렇게 하는 건가요? 제가 너무 구시대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건가요?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닌 것 같았습니다. 예비 바깥사돈이 팔짱을 낀 채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 지연이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결혼해서 그 집에 들어가 살면서요. 집주인도 아니고 세입자처럼 사는 겁니까? 세입자라는 표현에 저는 기가 막혔어요. 결혼해서 함께 사는 건데 무슨 세입자예요? 남편도 참다 못해 말했습니다. 그건 너무 심한 말씀 아닙니까? 결혼하면 부부가 함께 사는 집인데요. 왜 세입자라는 표현을 쓰십니까? 예비 안사돈이 손을 내저었어요. 아니, 그럼 뭡니까? 등기에 이름도 없는데요. 법적으로만 공동재산이라고 하면서요. 실제로는 민준이 재산인 거잖아요. 저는 답답해서 미칠 것 같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러는 걸까요? 지연이는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왜 본인 의견은 말하지 않는 걸까요? 부모님이 이렇게까지 하는데 아무 말도 안 하는 게 이상했습니다. 예비 바깥사돈이 다시 말했어요. 우리가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게 아닙니다. 당연한 걸 요구하는 거예요. 지연이 아버지 회사 동료들도 다 공동 명의로 해줬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의구심이 들었어요. 정말 다들 그렇게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분들이 과장하는 건가요? 민준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도 지연이를 사랑하고 결혼하고 싶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지만 제가 8년 동안 모은 돈으로 산 집을요. 결혼 전에 바로 공동 명의로 하는 건 좀 부담스럽습니다. 민준이 목소리가 떨렸어요. 얼마나 힘들게 모은 돈인데요. 예비 안사돈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 지연이한테는 사랑이 없는 겁니까? 진짜 사랑한다면 진명의 하나쯤은 기꺼이 공유할 수 있어야죠. 사랑으로 재산 문제를 해결하라는 건가요? 저는 황당했습니다. 남편이 목소리를 높였어요. 그건 사랑과 별개의 문제 아닙니까? 재산은 재산이고 감정은 감정이죠. 예비 바깥사돈이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그렇게 따지고 들면 결혼 못합니다. 결혼이라는 게 서로 양보하고 배려하는 거 아닙니까? 양보와 배려를 요구하는 건 왜 저희 쪽만 해야 하는 건가요? 저는 참지 못하고 말했어요. 그럼 지연이 쪽에서는 어떤 양보를 하실 건가요? 공동명의만 요구하시면서 혼수는 어떻게 준비하실 건가요? 예비 안사돈이 바로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가전제품이랑 가구 다 해줄 겁니다.
그것도 돈 많이 드는 거예요. 남편이 손바닥으로 테이블을 탁 쳤어요. 가전제품이 몇 천만 원 하는 것도 아니고요. 4억 5천짜리 집이랑 비교하시는 겁니까? 그게 같은 겁니까? 남편 목소리가 처음으로 크게 높아졌습니다. 예비 바깥사돈도 목소리를 높였어요. 금액으로 따지실 겁니까? 그럼 우리 딸은 금액으로 환산되는 겁니까? 우리 지연이 가치가 얼마라는 겁니까? 대화가 점점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예비 안사돈이 가방을 집어들었어요. 이렇게 나오실 거면 우리도 생각해 봐야겠네요. 우리 딸 바보 아닙니다. 아무 보장도 없이 시집 보낼 수 없어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식당 안에 다른 손님들도 저희 쪽을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민준이와 지연이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상견례는 완전히 파국으로 치달고 있었어요. 저는 급하게 말했습니다. 잠깐만요. 이렇게 감정적으로 가면 안 됩니다. 차분하게 이야기해 봅시다. 예비 안사돈이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으며 말했어요. 차분하게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그쪽에서 이해를 안 하시잖아요. 남편이 심호흡을 하고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도 이해 못하는 건 아닙니다. 요즘 시대가 어떤지도 알고요. 하지만 민준이가 8년 동안 모은 돈이에요. 그걸 결혼한다고 바로 나눠달라고 하시면 저희도 난처합니다. 예비 바깥사돈이 한숨을 쉬었어요. 그럼 대안이 뭡니까? 우리 지연이는 아무 보장 없이 그냥 들어가라는 겁니까? 저는 머리를 굴렸습니다. 뭔가 타협점을 찾아야 했어요. 이대로 가다간 정말 파국으로 끝날 것 같았거든요. 그럼 이렇게 하는 건 어떨까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집 명의는 일단 민준이 이름으로 두대요. 대신 결혼준비금이나 예물은 저희가 넉넉하게 준비하겠습니다. 혼수도 부담 갖지 마시고요. 예비 바깥사돈이 고개를 저었어요. 그게 해결책이 됩니까? 결국 집 명의는 안 바꾸겠다는 거잖아요. 남편이 말했습니다. 지연이가 결혼해서 대출을 같이 갚으면요. 그만큼 지연이 목도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공동재산이 되는 거죠. 예비 안사돈이 손사래를 쳤어요.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처음부터 확실하게 해놔야죠. 나중에 무슨 일이 생길지 누가 압니까? 또 나중에 무슨 일이 생긴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참을성이 한계에 다다랐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생긴다는 겁니까? 결혼도 안 했는데 계속 헤어질 걱정부터 하시는 건가요? 예비 안사돈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요? 이혼율이 얼마나 높은지 아세요? 대비를 안 하면 바보예요. 민준이가 상처받은 표정으로 말했어요. 그럼 저를 믿지 못하신다는 건가요? 저랑 지연이가 헤어질 거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예비 바깥사돈이 말했습니다.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제도적으로 보장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민준이를 의심하는 게 아니라요. 만약의 상황에 대비하는 겁니다. 지연이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어요. 엄마, 아빠, 너무 그러시지 마세요.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예비 안사돈이 지연이를 돌아봤어요. 지연아, 너는 가만히 있어. 어른들이 이야기하는 거야. 지연이는 다시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는 지연이가 안쓰러웠어요. 이 아이도 힘들 텐데 말이죠. 하지만 동시에 답답하기도 했습니다. 왜 본인 생각을 확실히 말하지 않는 걸까요? 예비 바깥사돈이 다시 말했어요. 제 회사 동료 딸이 작년에 결혼했는데요. 신랑 측에서 아파트를 공동 명의로 해줬다고 합니다. 그게 요즘 추세예요. 왜 우리 지연이만 못 봤습니까? 저는 한숨이 나왔어요. 남의 집 이야기를 하시면 어떡해요. 집집마다 사정이 다른 건데요. 남편이 말했습니다. 그 집은 그 집 사정이 있었겠죠. 저희는 저희 상황이 있고요. 비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비 안사돈이 목소리를 높였어요. 그럼 우리 지연이는 남들보다 못한 대접을 받으라는 겁니까? 왜 우리 딸만 차별받아야 해요? 차별이라는 단어에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이게 차별인가요? 민준이가 혼자 모은 돈으로 산 집인데요. 저는 최대한 부드럽게 말하려고 애썼어요. 차별이 아니라 상황이 다른 겁니다. 민준이가 결혼 전에 혼자 마련한 재산이니까요.
결혼 후에 함께 만드는 재산은 당연히 공동으로 가져가는 거고요. 예비 바깥사돈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지만요. 결국 우리 지연이한테는 아무것도 안 주겠다는 거잖아요. 남편이 손을 내저었어요. 그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결혼 준비금도 넉넉히 드릴 거고요. 예물도 좋은 걸로 준비하겠습니다. 예비 안사돈이 비웃듯이 말했어요. 결혼 준비금이요? 예물이요? 그게 4억짜리 아파트랑 비교가 됩니까? 몇 천만 원 주고 떼우려는 거예요? 저는 기가 막혔습니다. 몇 천만 원을 떼운다고 표현하시다니요. 민준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만족하시는 겁니까? 제가 8년 동안 모은 돈을 다 내놓으라는 겁니까? 예비 바깥사돈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공동 명의로 해주면 됩니다.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입니까? 진심으로 우리 딸을 사랑한다면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또 사랑 이야기가 나왔어요.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사랑과 재산은 별개 문제입니다. 왜 자꾸 사랑을 들먹이십니까? 예비 안사돈이 맞받아쳤어요. 별개가 아니죠. 사랑한다면 나눌 수 있어야죠. 우리 지연이한테 아낌없이 줄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남편이 책상을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그럼 지연이는 뭘 줄 겁니까? 받기만 하고 주는 건 없습니까? 예비 바깥사돈이 손가락을 세우며 말했어요. 우리 딸이 뭘 줄지 말씀드리죠. 첫째, 가전제품 풀세트입니다.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TV 다 해줄 겁니다. 둘째, 가구도 다 해줍니다. 침대, 소파, 식탁 전부요. 셋째, 혼수 이불이며 씻기며 다 준비할 거예요. 이것만 해도 얼마인 줄 아세요? 남편이 한숨을 쉬었어요. 저는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민준이는 고개를 떨구고 있었고요. 지연이는 눈물을 글썽이고 있었어요. 예비 바깥사돈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이렇게는 안 되겠습니다. 공동 명의도 안 해주면서 우리 딸 시집 보낼 수 없어요. 예비 안사돈도 일어났어요. 맞아요. 우리 지연이 아무데나 보낼 수 없습니다. 저는 급하게 말했어요. 앉으세요. 더 이야기해 봅시다. 하지만 예비 바깥사돈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더 이야기해봤자 평행선입니다. 생각을 정리하고 다시 연락하죠. 그렇게 말하고는 지연이를 일으켜 세웠어요. 지연이는 민준이를 안타깝게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부모님 손에 이끌려 식당을 나갔어요. 저희는 그 자리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식당 안에는 저희 셋만 남았습니다. 민준이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남편도 깊은 한숨만 내쉬고 있었죠. 저는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한참을 침묵하다가 민준이가 입을 열었어요. 엄마, 제가 잘못한 건가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민준이 손을 꼭 잡았어요. 아니야,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내가 혼자 힘으로 모은 돈인데 당연히 내 명의로 해야지. 남편도 거들었습니다. 그래, 내가 8년 동안 얼마나 고생했는데 그걸 쉽게 나눠줄 수는 없는 거야. 민준이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정말 다들 공동 명의로 한다는데요. 제가 너무 융통성이 없는 건가요? 저는 가슴이 아팠어요. 우리 아들이 이렇게 자책하고 있다니요.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원칙은 지켜야 하는 거야. 내 돈으로 산 집인데 왜 죄책감을 가지니? 민준이는 대답 대신 한숨만 쉬었습니다. 우리는 계산을 하고 식당을 나왔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은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어요. 민준이한테서는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저도 먼저 연락하기가 조심스러웠죠.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민준이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엄마, 지연이 어머니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만나서 이야기하자고 하시네요.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혹시 생각을 바꾸신 건가 싶었어요. 그래, 언제 만나기로 했니? 이번 주말에 다시 만나기로 했어요. 이번엔 카페에서 만나자고 하셨어요. 주말이 되었습니다. 저희는 시내 한복판에 있는 카페로 갔어요. 예비 사돈들은 이미 와 계셨습니다. 지연이도 함께 있었어요.
서로 인사를 나누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분위기는 지난번보다 더 차가웠어요. 예비 바깥사돈이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입을 열었습니다. 지난번에는 감정이 좀 격해졌습니다. 오늘은 차분하게 이야기해 봅시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예비 안사돈이 말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저희도 많이 생각해 봤어요. 그런데 결론은 똑같습니다. 집 명의는 공동으로 해주셔야 해요.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생각을 바꾼 게 아니었어요. 남편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게 아니면 안 되는 겁니까? 예비 바깥사돈이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안 됩니다. 이건 우리의 원칙입니다. 저는 답답했어요. 혼인신고를 하면 법적으로는 공동재산이 되는데요. 왜 굳이 등기까지 바꿔야 하는 겁니까? 예비 안사돈이 말했어요. 법적으로만 그렇다고 해서 뭐가 달라집니까? 등기에 이름이 올라가 있어야 진짜 재산이죠. 만약 민준이가 마음을 바꾸면 어떡합니까? 만약 이혼하게 되면 어떡하고요? 또 그 이야기였습니다. 민준이가 참지 못하고 말했어요. 저를 그렇게 못 믿으시는 겁니까? 제가 지연이를 배신할 사람으로 보이세요? 예비 바깥사돈이 손을 저었어요. 민준이를 못 믿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세상 일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은 서로 사랑하지만요. 10년 후, 20년 후는 아무도 모르죠. 남편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그렇게 의심하시면서 결혼을 하시겠다는 겁니까? 그게 결혼입니까? 예비 안사돈이 맞받아쳤어요. 현실적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감정에만 휘둘리면 안 되죠. 저는 숨이 막혔어요. 민준이가 다시 말했습니다. 결혼 후에 대출을 같이 갚으면서요. 조금씩 지연이 지분을 늘려가는 건 안 될까요? 그러면 공평하게 기여한 만큼 나눠지는 거잖아요. 예비 바깥사돈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애매한 방식은 안 됩니다. 나중에 분쟁의 소지가 생겨요. 처음부터 명확하게 반반으로 나눠야 합니다. 반반이라는 말에 저는 기가 막혔어요. 민준이가 2억을 넣고 지연이는 0원을 넣었는데 반반이요. 계속 같은 이야기가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민준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정말 지연이를 사랑합니다. 결혼도 하고 싶고요. 하지만 제가 8년 동안 모은 돈을요. 이렇게 쉽게 나눠달라고 하시면 너무 힘듭니다. 지연이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민준아, 미안해. 나도 이러고 싶지 않은데. 예비 안사돈이 지연이를 제지했습니다. 지연아, 내가 미안해할 일이 아니야. 당연한 걸 요구하는 거야. 예비 바깥사돈이 최후 통첩을 했어요. 오늘 여기서 결정하시죠. 공동명의로 해주시겠습니까? 못 하시겠습니까? 남편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안 됩니다. 민준이 단독명예 그대로 가겠습니다. 예비 안사돈이 일어섰어요. 그럼 결혼은 없는 걸로 하죠. 우리 딸 그렇게 함부로 보낼 수 없습니다. 예비 바깥사돈도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공동명의도 못 해주면서 무슨 결혼입니까? 우리 지연이 그 정도 대접도 못 받을 아이가 아닙니다. 저는 급하게 말했어요. 잠깐만요. 다시 생각해 보시죠. 하지만 예비 안사돈은 단호했습니다. 더 생각할 것도 없어요. 진명에 공동으로 안 해주면 결혼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고는 지연이 손을 잡아 끌었어요. 지연이는 뒤돌아보며 민준이를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민준이도 눈물을 글썽이며 지연이를 봤습니다. 하지만 예비 사돈들은 지연이를 데리고 카페를 나갔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민준이가 테이블에 얼굴을 묻었어요. 어깨가 들썩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민준이 등을 쓰다듬어 줬어요. 남편도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카페 안은 적막했어요.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민준이는 뒷좌석에서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저는 백미러로 아들을 쳐다봤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집에 도착해서도 민준이는 말이 없었습니다. 민준아, 뭐 좀 먹어라. 제가 말했지만 민준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요, 엄마. 방에 좀 있을게요. 그렇게 말하고는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 닫는 소리가 무겁게 들렸어요. 저는 남편과 거실에 앉았습니다. 우리가 너무 고집을 부린 건 아닐까요? 남편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우리가 잘한 거야. 민준이가 8년 동안 모은 돈인데 당연한 거지. 저 사람들이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한 거야. 저도 그렇게 생각했지만 마음 한편이 불편했습니다. 민준이가 너무 상처받은 것 같았거든요. 사흘이 지났습니다. 민준이는 회사도 가지 않고 방에만 틀어박혀 있었어요. 밥도 거의 안 먹고요. 저는 걱정이 태산 같았습니다. 민준아, 문 좀 열어라. 엄마가 밥 해놨어. 문 너머로 민준이 목소리가 들렸어요. 나중에 먹을게요, 엄마. 저는 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다가 돌아섰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어요. 민준이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머리는 산발이었고 얼굴에는 수염이 자라 있었어요. 민준아. 제가 부르자 민준이가 소파에 앉았습니다. 지연이한테서 연락 왔어요. 저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뭐래? 민준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전화로 이야기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통화했어요. 남편도 옆으로 다가왔어요. 무슨 이야기를 했니? 민준이가 고개를 떨궜습니다. 지연이가 울면서 말하더라고요. 부모님 뜻을 꺾을 수가 없다고요. 저는 속이 답답했어요. 그래서 뭐래? 민준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결혼을 미루자고 했어요. 당분간은 결혼 이야기를 하지 말자고요. 남편이 물었어요. 당분간이 얼마나 되는 건데? 민준이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것까진 모르겠어요. 지연이도 확실하게 말 못하더라고요. 저는 화가 났어요. 미룬다는 게 말이 됩니까? 언제까지 미루겠다는 건지요. 그래서 너는 뭐라고 했니? 민준이가 대답했습니다. 제가 물어봤어요. 그럼 언제까지 미루자는 거냐고요. 내 부모님이 생각을 바꿀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냐고요.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뭐래? 민준이가 한숨을 쉬었어요. 지연이가 말하더라고요. 공동명의만 해주면 당장이라도 결혼할 수 있다고요. 저는 기가 막혔습니다. 결국 공동명의를 하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너는 뭐라고 대답했니? 민준이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저도 참다 말했어요. 내가 혼자 모은 돈으로 산 집이라고요. 공동명의는 못 해준다고요. 남편이 민준이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잘했어, 아들. 민준이가 계속 말했어요. 그리고 말했어요. 그게 싫으면 헤어지자고요.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헤어지자는 말까지 했다니요. 그래서 지연이는 뭐라고 했니? 민준이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지연이가 울면서 말했어요. 그럼 어쩔 수 없네 라고요. 미안해 라고요. 그리고 전화를 끊었어요. 민준이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어깨가 들썩거렸어요.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우리 아들이 얼마나 힘들까요? 3년을 사귄 여자와 이렇게 헤어지게 되다니요. 남편도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민준아. 남편이 민준이를 안아줬습니다. 민준이는 아버지 품에서 소리내어 울었어요. 저는 옆에서 민준이 등을 쓰다듬어줬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민준이가 울음을 그쳤습니다. 얼굴을 닦고 일어섰어요. 괜찮아요, 엄마, 아빠. 제가 결정한 일이에요.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후회 안 하니? 제가 물었어요. 민준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어요. 지금은 너무 힘들지만요. 이게 맞는 선택인 것 같아요. 남편이 말했어요.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지금은 힘들어도 말이야. 민준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 회사 복귀할게요. 이렇게 있으면 더 안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일이라도 하면서 마음을 추스르는 게 나을 거예요. 다음 날부터 민준이는 회사에 나갔어요. 하지만 퇴근하고 오면 말이 없었습니다. 밥도 거의 안 먹고요. 방에 들어가면 늦게까지 불이 켜져 있었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민준이가 저녁 먹으면서 말했어요. 지연이 SNS 프로필 사진이 바뀌었더라고요. 우리 커플 사진에서 혼자 찍은 사진으로요. 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민준이가 수저를 내려놨습니다. 정말 끝난 거구나 싶더라고요. 3년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저는 민준이 손을 잡았어요. 힘들지? 민준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많이 힘들어요. 지연이 생각이 계속 나고요. 이게 잘한 건가 싶기도 하고요. 남편이 말했어요. 시간이 약이야. 지금은 힘들어도 점점 나아질 거야. 민준이가 쓴웃음을 지었어요. 그런가요? 잘 모르겠어요. 이틀 후였습니다. 민준이가 퇴근하고 와서 말했어요. 지연이가 회사에서 부서 이동 신청했대요. 같은 부서에 있기 힘들다고요. 저는 한숨이 나왔습니다. 회사에서도 매일 마주쳐야 하니 얼마나 힘들까요? 그게 나을 수도 있겠다. 남편이 말했어요. 민준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매일 보는 게 더 힘드니까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민준이는 조금씩 일상으로 돌아오는 것 같았어요. 웃는 모습도 가끔 보였고요. 하지만 여전히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방에서 나오지 않는 날도 있었어요. 저는 민준이가 걱정됐지만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시간이 필요한 거겠죠.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민준이가 거실로 나와서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제가 잘한 거 맞죠? 저는 민준이를 꼭 안아줬어요. 그럼 잘한 거야. 남편도 거들었습니다. 그래, 너무 자책하지 마라. 너는 잘못한 게 없어. 민준이가 저희 품에서 말했어요. 그런데 가끔은요. 제가 너무 융통성이 없었나 싶기도 해요. 공동명예 해주고 결혼했으면 어땠을까요? 저는 민준이 어깨를 잡고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민준아, 그건 아니야. 내 권리를 지킨 거야. 나중에 후회할 일이 생길 수도 있었어. 민준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아요, 엄마. 그냥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3년 연애가 이렇게 끝났습니다. 공동명예 문제로요. 민준이는 상심이 컸지만 조금씩 회복하고 있었어요. 저희 부부는 민준이를 계속 지켜봤습니다. 파혼 후 2달이 지났습니다. 민준이는 겉으로는 평온해 보였어요. 회사도 성실히 다니고 밥도 잘 먹고 있었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아직도 힘들어하고 있다는 걸요. 주말에도 집에만 있고 친구들 만나자는 연락에도 거절했어요.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민준이가 거실에서 멍하니 TV를 보고 있었어요. 저는 옆에 앉았습니다. 민준아, 오늘 날씨 좋은데 나가볼래? 민준이가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요, 엄마. 그냥 집에 있을게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남편이 신문을 접으며 말했어요. 민준아, 아빠 말 좀 들어봐라. 민준이가 아버지를 쳐다봤습니다. 네, 아빠. 남편이 진지하게 말했어요. 너 정말 잘했어. 결혼 전부터 저렇게 요구하는 집안이면 결혼 후에는 얼마나 더 심했겠니? 저도 동의했습니다. 맞아, 민준아. 엄마도 그렇게 생각해. 차라리 잘된 일이야. 민준이가 쓴웃음을 지었어요. 그런가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남편이 말을 이었습니다. 생각해봐라. 결혼 전부터 집 명의를 공동으로 하라고 하는데 결혼하고 나면 뭘 또 요구했겠니? 차 사면 공동명예, 뭘 사도 공동명예. 끝도 없었을 거야. 저도 거들었어요. 그리고 지연이 부모님 태도 봤잖니. 우리 말은 하나도 안 들으시려고 하셨어. 결혼하면 갈등도 심했을 거야. 민준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도 지연이는 좋은 애였는데 목소리에 아쉬움이 묻어났어요. 남편이 한숨을 쉬었어요. 지연이가 아무리 좋아도요. 부모님이 저러면 힘들어. 결혼은 두 사람만 하는 게 아니니까. 저는 민준이 손을 잡았습니다. 더 좋은 인연이 올 거야. 너는 좋은 아이니까. 민준이가 고개를 숙였어요. 언제쯤 그럴까요? 지금은 아무 생각도 안 나요. 그날 저녁 남편과 둘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우리가 너무 고집을 부린 건 아닐까요? 제가 물었어요. 남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우리가 원칙을 지킨 거야. 민준이 재산을 지켜준 거지. 저도 그렇게 생각했지만 마음 한편이 무거웠어요.
그래도 민준이가 너무 힘들어 하잖아요. 남편이 제 손을 잡았어요. 지금은 힘들어도 시간이 지나면 이해할 거야. 우리가 왜 그랬는지 말이야. 며칠 후였습니다. 제가 동네 마트에 장을 보러 갔어요. 그런데 옆 동네 사는 김 씨 부인을 만났습니다. 어머, 사모님, 오랜만이에요. 저희는 잠깐 이야기를 나눴어요. 김 씨 부인이 물었습니다. 아드님 결혼 준비는 잘 되고 있어요? 저는 당황했어요. 아, 그게 무산됐어요. 김 씨 부인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 무슨 일이에요? 저는 대충 상황을 설명했어요. 진명의 문제로 파혼했다고요. 김 씨 부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그거. 요즘 그런 문제로 파혼하는 집 많더라고요. 저는 귀가 번쩍 뜨였어요. 그래요? 김 씨 부인이 말했습니다. 우리 조카도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신랑 측에서 집을 마련했는데요. 신부 측에서 공동명의 해달라고 했대요. 그래서 한참 싸웠다가 결국 공동명의로 했어요. 저는 가슴이 답답했어요.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정말 요즘은 공동명의가 당연한 건가요? 집에 와서 인터넷을 검색해 봤어요. 신혼집 명의에 대한 글들이 많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당연히 공동명의라고 했고요. 어떤 사람들은 누가 돈을 냈느냐가 중요하다고 했어요. 의견이 정말 분분했습니다. 저는 더 혼란스러워졌어요. 우리가 정말 잘한 건가 싶었습니다. 요즘 시대에는 정말 공동명의가 당연한 건가요? 우리가 너무 구시대적인 생각을 한 건 아닐까요? 며칠이 더 지났습니다. 저는 계속 이 문제로 고민했어요. 밤에 잠도 잘 안 왔습니다. 남편에게 말했어요. 여보, 우리 정말 잘한 거 맞죠? 남편도 확신에 찬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글쎄, 나도 요즘 계속 생각해. 우리가 너무 고지식했나 싶기도 하고.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민준이가 너무 힘들어 하잖아요. 차라리 공동명의 해주고 결혼시킬 걸 그랬나? 남편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그건 아니야. 만약 그렇게 했으면요. 나중에 또 다른 문제가 생겼을 거야. 저도 그렇게 생각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주말이었습니다. 민준이가 신도시에 있는 아파트에 다녀온다고 했어요. 저녁에 돌아온 민준이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어땠니? 제가 물었어요. 민준이가 소파에 앉았습니다. 집이 너무 넓더라고요. 혼자 살기엔요. 지연이랑 같이 살 생각으로 마련한 건데.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다른 좋은 사람 만날 거야. 민준이가 고개를 저었어요. 당분간은 연애 생각 없어요. 너무 지쳤어요. 지금도 저는 고민입니다. 우리가 정말 잘한 건가요? 요즘은 신혼집을 공동명의로 해주는 게 당연한 건가요? 아들이 8년 동안 모은 돈으로 산 집인데요. 그걸 결혼한다고 바로 공동명의로 해줘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너무 고지식하게 생각한 건가요? 시대가 변했는데 우리만 옛날 생각을 고집한 건 아닐까요? 저는 답을 모르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민준이가 너무 힘들어한다는 것. 그리고 저희 부부도 마음이 편치 않다는 것. 이게 정말 옳은 선택이었는지 아직도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